I'm single, oh, we won't do mingle, and my friends are on the way. You got that good, good vibe. I want to spend some time back here with you. Oh, whoa. I got that good old times. You want to spend some time back here with me. Oh, whoa. And time after time, I am wondering who is she to me. I'm gonna tell you right now, 'cause she's the one I'm thinking of. Hey, the only one I'm thinking of. 번호표 먼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번호순으로 Everything I'm dreaming of. Hey, the one that I can live without. Oh, that smile makes me tripping out. I wanna dance with you tonight. Yeah, you close to me, feeling good. I believe I gotta have you in my life. You got that good, good vibe. I want to spend some time back here with you. Oh, I got this good old times. You want to spend some time back here with me. Oh, oh. And time after time, I am wondering who is she to me. I'm gonna tell you right now, 'cause she's the one I'm thinking of. Hey, the only one I'm thinking of. Hey, she's everything I'm dreaming of. Hey, the one that I can live without. She's the one I'm thinking of. Hey, the only one I'm thinking of. Hey, she's everything I'm dreaming of. Hey, the one that I can live without. Stepping out, it's Friday night. How I'm longing for this day. Yes, I'm single, oh, we won't do mingle, and my friends are on the way. You got that good, good vibe. I want to spend some time back here with you. Oh, whoa. I got that good old times. You want to time 얼마 나오냐? 자, 70. 170분? 찾았어요. 큰 거지? 크죠? She's the one I'm thinking of. Hey, the only one I'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자, 오늘 여기가 사전점검 2일차인데 네. 저희는 어제 다른 일을 받고 오늘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가 어디죠? 지금 현장은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타입은 84 타입. 84 타입인데 84 타입이 좀 많고 조금 애매하다라고 해야 되나? 절대로 나쁜 조건이 아닌데 뭔가가 약간은 이제 고민거리가 타입별로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84 타입이 은근슬쩍 고민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65 타입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고민 있겠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좀 좁아요, 안 좁아요? 84랑 비교했을 땐 좁겠죠. 좁겠죠. 당연히 좁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수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이 가시화가 되어 있는데 그쵸. 84 타입 같은 경우는 I'm gonna tell 공간이 뭐 옛날 구축은 비교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요즘 신축 비해서는 주방도 좀 넓게 나오고 뭔데 뭔가가 조금씩 어정쩡해. 그러니까 주방은 예를 들어서 넓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2,000짜리 식탁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신에 딴 데보다는 홈바 옵션을 한 분들은 넓어 보이고 편의상은 좋은데 서랍 여는 거는 또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방에 우리 방금 오늘의 집 식으로 쭉 돌았는데 보셨잖아요. 드레스룸 잘 돼 있죠. 너무 근데 붙박이 놓기에는 또 애매한 거예요. 기역자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모든 사람들의 그 페이스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공론적으로 통상적으로 모두가 공통으로 좀 관심 있어 하거나 고민 있는 부분 몇 가지를 한번 지적을 해봐야 되나? 네. 그러면 지적은 좀 그렇고 시작부터
한번 이 집을 한번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하는지 우리 브라스코하고 또 커튼이 염실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타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정상 사실은 지금 촬영은 84 타입만 하기로 했어요. 두 개 서로 다른 옵션 타입을 촬영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사전 점검 타자 체크 잘 하시고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거 끝나자마자 편집을 하면 그래도 공용적인 게 원체 많다 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죠? now, 'cause she's the one I'm thinking of. 자,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청고 높은 아파트를 다루고 있다가 이번에는 결코 낮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표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브리시엘이나 하나포레나나 영흥파크 비엔에서 봤던 그 2,500, 2,600의 천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겠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티가 안 나는 게 제가 오자마자 염 실장님 혹시 느끼지 않았어요? 저 이거 높이부터 재달라고 했죠? 네. 왜 그럴까요? 이거 절대로 2,400으로 안 보여. 이번에 제가 사전점검 들어올 때 원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부터 제가 체크를 하잖아요. 기분 좋은 거.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메이트 조명이 들으면 싫어하시겠지만, 야, 이거 실링팬을 해야 되냐. 솔직히 그 생각이 좀 들었어. 왜 그럴까요, 염실장? 조명 등기구 자체가 워낙 슬림하게 잘 슬림하게 빠져있고. 빠져서 여기가 청구가 높아 보여. 그래서 내가 이거 2,400 아닌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진 녀석들로 원래 우리가 많이 봤던 걸로 툭툭툭 돼 있으면 제가 솔직히 조금 거친 말투로 그 꼴보시거 치우고 멋지게 실링팬 하나에 간접 조명 하자 이러는데 요건 정말 슬림하게 잘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여나 간접 조명 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 메이트 조명 이거 안 알려줘야지. 이거 안 보시게 해야지. 기존에 있는 등기구를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다못해 실링팬 하더라도. 왜냐면 우리 고객분도 멀리서 지금 지켜봐주고 계신데 이거 조명은 혹시 신경 쓰셨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 이랬나 보다 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래. 훨씬 더 답답하게 내려오는 데가 많아요. 아니면 좀 촌스럽게 이 등기구 자체가 금형이 이상해서 빛이 막 옆으로 새어나가. 이 틈 사이로도. 근데 얘는 되게 그러니까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 수도 있지만 무난한 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 무난함이 요즘에는 멋이야. 왜냐면 이게 이렇게 얇게, 가찹게, 가깝게 붙어있는 자체가 조명에다가 일본 말투로 후카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청고를 높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전점검 영상을 보시면 제가 시작 도입 부분부터 쇼파자리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하지 이걸 이렇게 5분, 10분 동안 설명한 이래가 없거든요. 이거 되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타입들이 이거를 채택했는지 다른 등기구를 채택했는지 모르는데 일단 84가 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이건 10점 만점 중에 저는 9.7점? 전 이거는 짱이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보면 여기는 사이즈가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아파트보다 20cm 정도가 더 넓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더 넓어요. 애매하게 넓어요. 꼭 칭찬하는 법이 없어. 제가 그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팩트는 팩트니까. 근데 그 20cm를 저희 홈스타일링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혹시 염 실장이 이거 한번 비춰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위하고 밑에하고 같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오히려 넓으니까 있잖아요. 요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이 우물천장하고 이게 지금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넓으니까 차라리 여기가 다른 데처럼 우물천장하고 약간 삐꾸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이 아예 인지를 안 하고 그냥 지그재그로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얘가 여기에 맞다 보니까 여기는 넓은데
이 공간이 또 넓게 느껴지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거 영상 보면 안 돼. 이거 보는 순간부터 눈에 보입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넓은 게 장땡이죠. 근데 이제 이런 영역 때문에 여기다 안마의자 하나 놓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거는 디자인적으로는 뭐 있는 거 가져오는 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이제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요 공간이 지금 넓게 느껴지기 때문에 원래 염 실장님 제가 싫어하는 창가 쪽에다가 뭘 놓는 거를 싫어했잖아요. 많이 넓게 쓰라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좀 이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등기구가 은근슬쩍 이쪽으로 좀 밀렸어요. 차라리 이 등기구 자체를 그렇게 칭찬했는데 얘는 또 왜 와서 이걸 씹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등기구가 지금 센터가 아닌 게 이거를 더 강조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중앙에 모여 있으면 뭔가가 센터가 이렇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롯데캐슬 분들은 큰 액정 TV를 큰 벽걸이 TV를 달아 놓으셨을 때 약간 뭔가가 센터에서 밀린 느낌 그런 느낌을 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65인치가 어울릴 수도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65인치를 지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있는 걸 가져오면 몰라도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TV를 하나 큰 거 한 85인치나 뭐 적어도 77인치를 놓으시고 이쪽에는 소파를 놓는데 제가 지금 말을 좀 잘못했군요. 이쪽이 아트월이고 이쪽이 소파인데 제가 지금 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쪽 한번 비춰주시면 염 실장님 원래 소파 놓는 자리에다 놓으면 건너편하고 인사를 사이좋게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하시진 않겠죠. 쌍방으로 쌍방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쪽에서 그쪽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뷰 끝내주지 않아요? 스키장 뷰. 리조트 여행. 리조트 뷰. 예. 그래서 아마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도 지금 소파와 TV의 위치를 좀 변경할 텐데 얘가 가벽이 아니더라고요. 아, 가벽 맞는데? 가벽이면 이게 무타공은 안 돼요. TV가 근데 보강을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매도를 치실 때 벽지를 새로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상관없네. 나 이거 아까 왜 콘크리트로 느꼈지? 여기까지는 콘크리트. 여기까지가 콘크리트구나. 여기 확장된 부분이 가벽이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이건 벽걸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업체를 소개시켜줘도 되고 여기에 공동구매 잘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게 우리 고객님 클라이언트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라인 또는 모든 이 단지 안에 있는 분들이 같은 상황이니까 어떤 솔루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라인은 제가 몇 동 몇 호라고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입주민들은 보면 대충 아시거든요. 여기는 아마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몇 분이죠? 7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끊어주세요. 자, 이 공간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표준입니다. 4830이기 때문에 뭐 한 10cm 정도 손해 봤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롯데캐슬은 이 공간을 이렇게 모짜렐라처럼 쭉 늘어뜨리면서 여기가 살짝 좀 더 쭈그러들었어요. 근데 그 10cm는 어떤 큰 변함을 주는 톨러런스가 아닙니다. 딴 데가 4500이고 우리가 4480이라고 해서 무슨 20cm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몇 cm 차이 나죠? 한 2cm. 2, 3cm? 예, 전혀 상관없고요. 우리 염 실장님이 패브릭 얘기하시기 전에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시 이 몰딩이 어둡게 나왔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건너편에 있는 주방하고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주방 쪽은 따로 해도 이건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거 아마 필름질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성분 중에 하얀색으로 분명 할 거야. 밑에 인테리어 업체들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거 영상 보시면 좀 화가 나실 텐데 저도 필름질 했어요. 입주할 때. 근데 전 어두운 색으로 했어요. 일부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롯데 시그너처 색상이에요. 그래서 저쪽이 밝고 여기가 어두우면 생뚱맞을 텐데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코타 화이트나 우리가 말하는 베이지 오브제 그 LG의 그 냉장고를 놓으면 오히려 훨씬 더 깨끗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색 대비를 이루어주니까. 그래서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이 색깔이 조금 어둡게 나왔다는 거. 왜냐면 모델하우스에서도 이 정도로 어둡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어둡게 나와서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지만, 낮에 역광을 받을 때는, 그리고 커튼을 칠 때는 분명히 너무나 얇은 속지를 쓰게 되면 이게 검은 안경테 뿔테처럼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쟤네들을 필름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얘도 밝은 색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걸 밝은 색으로 하는 순간에 이쪽은 나중에 매도를 3, 4년 뒤에 치실 때 분명히 떠있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계속 직사광선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냥 커튼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언급은 안 했지만 지금 속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했던 게, 이 바닥이 확실히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 접하는 완전 밝은 색깔의 바닥이 아니라 오크 색상이 아직도 좀 섞여 있는 약간 톤 다운된 바닥이에요. 우리 염 실장이랑 같이 맨날 1부터 10까지 커튼이나 쇼파 색깔을 규정할 때, 디자인 색깔을 규정할 때 보통 이 색깔 창틀 같은 경우는 한 4, 5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4, 5, 6 정도. 얘도 1, 2에 해당되는 밝은 색이 아니라 한 3, 4, 2.5에서 3.5 그 정도 색깔이기 때문에 너무나 밝은 가구를 집어넣는 순간에 이 바닥이 상대적으로 밝아 보인다, 어두워 보인다? 염 실장님? 어두워 보이죠? 맞아요. 상대적으로 더 어두워 보여요. 자, 제 종이 한 장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 확실히 조금 더 어두워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커먼 소파를 놓으신 분은 없고. 저는 근데 이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쨌든 간에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소를 제공해 주신 클라이언트 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 위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금 소파를 반대 방향에다가 놓을 거란 말이야. 얘가 오히려 TV를 이쪽에 설치했을 때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벽걸이 타공을 안 해도 짜세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저쪽에다가 놓게 되면 저기는 보이고, 봐봐, 저 코드, 저기는 오히려 벽걸이 하면 밑에 부분이 보이고. 저거는 근데 가리는 해결책이 있어요. 제가 가리는 해결책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고. 근데 얘는 너무 낮은 소파를 놨을 때는 이게 머리 위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봤는데 저희 거는 다행히 조금 가려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신경을 쓰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실 쪽은 저는 끝났고, 일단 패브릭을 한 다음에 같이 주방 하시죠. 네. 패브릭은 어떨까요? 커튼 블라인드 부분은 제가 영상 촬영 많이 다니면서 매번 고민을 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어떤 걸 알려드리면 좋을까 이 고민을 했을 때,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블라인드 생각했던 분들이 뭐 커튼으로 바뀌거나, 또는 커튼 생각했던 분들이 블라인드로 바뀌기,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거실엔 어떤 종류의 제품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저희한테 현장을 지금 제공해 주신 우리 의뢰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갈 예정이다랑, 그리고 롯데캐슬 스카이파크가 갖고 있는 좀 특징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샀을 때 여기에 좀 그게 좋고 어떤 건 좀 최적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 입주 현장 일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건 거실은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커튼을 살 건데 정석적으로 살 거야. 그런 분들은 도톰한 겉질 하나를 두고 얇은 속지를 깝니다. 그건 입주 아파트의 정석이 아니라 커튼 시장에서 말하는, 흔히 그냥 뭐 커튼 사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구매하는 방식이 도톰한 겉지 하나, 얇은 속지 하나.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는 그렇게 구매를 하실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좀 세대를 거쳐 갈수록 이 겉지에 대한 활용도가 좀 입주자님들이 느끼기에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한 번 그렇게 사봤고 두 번 그렇게 사봤더니, 아니 생각보다 우리 지금 의뢰자 고객님 집만 봐도 이 오른쪽 동만 삭제시키면 쇼파뷰 위쪽일 땐 정말 앞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거의 뭐 스키장 수준의 그냥 리조트 느낌이에요. 진짜 눈 쌓이면 끝내줄 것 생각보다 같아요. 이 겉지를 잘 안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그쵸? 겉지가 차지하는 부피나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좀 책정이 될 때, 요즘 트렌드는 또 겉지를 빼는 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하실 건, 그러면 속지만 사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 속지의 레벨 자체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요.
그거는 파는 업체들 또는 이런 회사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기준으로는 제일 끝단계인 메가차르르까지 있는 거고, 메가차르르는 저희가 단독 판매이기 때문에 그 다른 일반 업체들 그 밑에 단계까지가 아마 최고 등급일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속지들, 좀 기능이 있는, 좀 자외선 차단이 되는 속지를 두껍게 쓰는 뭐 차르르 같은 걸 하나만 쓰는 것도 저는 커튼 컨셉에서 이렇게 원, 투로 나누거든요. 정석적인 겉지 속지, 또는 나는 겉지 안 쓸 것 같아, 네 영상 보니까 내가 겉지 잘 안 닫을 것 같아, 나는 속지만 살게, 대신에 두껍게, 꼭 전제가 붙으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영상 보시고 겉지 속지에서 겉지 안 쓴다고 속지만 사,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소금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얇아요. 너무 얇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겉지 속지고 차르르고 내가 다 써봤다, 나는 그냥 미니멀한 게 최고야, 나는 그냥 블라인드 쓸래,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실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사실 개인의 취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겉지 속지를 사고자 하는데 누가 막 차르르를 푸시해, 그러면 그냥 그분들은 겉지 속지 사시면 되는 거고, 내가 차르르를 사고 싶은데 어떤 업체가 겉지 속지 안 쓰시면 뭐 엄청 큰일이 날 것처럼 설명을 해. 그럼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차르르를 사시면 되지, 너무 업체들의 설명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저희 미팅 때는 저희가 많이 여쭤봐요. 몇 층이신지, 소파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일조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랑 맞춰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겉지 속지 차르르 블라인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랑 이제 1대1 미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우리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의뢰자님도 그렇지만 네. 굉장히 많이 여쭤봐요. 이게 뭐 지금 커튼을 사러 온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조사를 받으러 온 건지 그런 것처럼 많이 물어보는데, 청문회지 이거. 사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집적인 걸 물어보는 거라, 그런 질문을 통해서 또는 답변을 통해서 내 집에 맞는 걸 맞춰 나가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거실에 대한 제품의 소개였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그래 그건 내가 뭐 상담 받으러 가서 너한테 물어볼게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공통적인 거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린 건 개인적인 얘기들인 거고, 공통적인 첫 번째로는 요즘 이제 시대가 2023년 또는 이제 입주 때쯤은 2024년, 그리고 미래로 갈수록 이 커튼 블라인드 파트는 아마 전동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의뢰를 하실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의뢰하시고, 지금보다 미래엔 더 많이 의뢰하실 건데, 이게 롯데캐슬 스카이파크에는 장점적인 부분 하나랑 단점적인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요거 위에서 한 번만 비춰주실 수, 단점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현재 여기에 커튼 박스는 그러네. 정확히 14.5 정도 나오는데, 몰딩이 조금 튀어나온 걸 감안하면 14cm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커튼 박스가 14cm인 게 단점이니? 사실 모든 건설사들의 평균은 보통 14cm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동화 시키려면, 예를 들면 겉지 속지를 사는 분들은 하나만 전동을 쓰실 수도 있지만 두 개를 다 전동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동 모터 회사들이 최소 사이즈로 권장하는 게 15cm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16cm 이상일 때 전동 투레일이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라 14cm 정도의 전동 모터 두 개를 다는 건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간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겉지 속지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동을 써야 되냐? 속지에 전동을 물리고 겉지를 수동으로 쓰시는 방법이나, 겉지를 전동을 물리고 속지를 수동으로 쓰시는, 그러니까 원레일 전동, 원레일 수동, 이렇게 가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두 번째, 아까 커튼 컨셉 중에서 겉지 속지를 다 사는 게 아니라 차르르 커튼만 사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레일이 하나잖아요. 이분들은 전동 쓰기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커튼 박스가 14cm일 때 전동 레일 하나 쓰는 건 아주 여유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1장 1단이 두 개를 다 전동으로 쓰기에는 넓진 않다. 하지만 하나를 전동으로 쓰기에는 충분히 넓은, 그냥 건설사 표준 넓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를 쓰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생기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조명공사, 저희랑 제휴된 메이트에서 많이 하시겠지만 T5 조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야 나는 조명 공사는 안 해, 근데 전동 커튼은 할 거야. 그러면 야 콘센트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근데 여기는 박스는 표준 사이즈지만 이 건설사가 이 오른쪽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콘센트 하나가 증설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모터를 이쪽에다 빼준 다음에 배선이 내려와서 그냥 다이렉트로 벽 타고 이렇게 꽂으면 거의 배선은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명 증설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메이트가 아주 깔끔하게 이쪽에 콘센트 증설을 해놔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해주는 데를 처음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조명 공사를 하는 사례인 거고, 실제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 100분이 계시면 50집은 조명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50집 중에 25집이 전동을 쓰신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이 콘센트 하나가 있는 건 생각보다 엄청난 자산이야. 맞아. 이게 없으면 배선 따라서 여기다 꽂아야 된다든지 멀티탭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든지 굉장히 좀 복잡해지거든요. 지저분해지지.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 있는 건 너무 좋은 거라고 게다가 그거 생각해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위치도 중요한 게 얘가 여기 나와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러면 이 건설사 자체가 뭔가 입주자들을 위해서 전동 모터 쓰라고 여기다 놨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니고, 얘는 이제 과거로 가보면은 스탠드 에어컨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분들은 이 옵션에서 뭐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건설사들은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면 이걸 없애요. 맞아요. 어차피 스탠드를 안 쓰니까. 근데 이제 건설사들이 아마 그것도 힘들었는지 이제 이거를 그냥 다 뽑아놓고 옵션을 넣어놓는 것 같아요. 그게 있다, 염 실장님.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행운이잖아요. 네. 옛날에 스탠드 에어컨 썼을 때는 왜 메이커 아파트들은 다른 아파트처럼 LH처럼 아트월 쪽에다가 이 코드를 안 만고 왜 이걸 여기다가 만든 바람에 소파를 큰 거를 못 놓고 스탠드 에어컨 옆에 이 소파가 정말 꼴 보기 싫거든요. 그때는 얘가 애물단지였어요. 왜 얘를 이 냉동배관도 이쪽으로 뺐단 말이야. 맞아요. 그때는. 근데 이게 염 실장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코드는 많을수록 좋아하고 그럼요. 냉동배관은 빼도 이거는 그냥 남겨놓자 덜 귀찮은 것도 있거든. 근데 이거 되게 소중한 게 말 그대로 커튼에서 가려지는 그러니까 이게 전동의 그 연결 부위가 되는 결국 시장의 변화인 것 같아요. 요즘은 물론 옵션 선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입주 단지를 봤을 때 한 80% 정도가 시스템 에어컨을 구매하시고 옵션으로, 그러다 보면 이 콘센트는 그냥 자동으로 비는 거고, 근데 유행 자체가 스마트홈, 뭐 IoT홈 이렇게 많이 가니까 겸사겸사 전동 코드로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어떤 건, 이건 이제 스카이파크, 롯데캐슬 스카이파크의 장점인 게 여러 현장들을 가보면 이게 막 이만큼 나와 있는 데들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나쁜 건 아니야. 좋은 건 좋은 건데, 기왕이면 커튼박스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너무 좋은데, 여기는 지금 거의 커튼박스랑 일치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스탠드 에어컨 코드라기보단 진짜 이름 자체를 전동 모터 코드로 바꿔야 될 정도로 위치나 이런 게 되게 좋다. 자,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문제 주방 쪽인 것 같아요. 왜 문제인지 아세요, 염 실장님?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아쉬워하는 1, 2%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가구를 배치함으로써 해결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거를 조명 위치, 아일랜드 앞에 식탁을 세로나 가로로 놔야 되냐, 그리고 홈바와 아일랜드의 연계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요거 끝난 다음에 곧바로 우리 염 실장님이 이제 이쪽에 있는 블라인드 커튼을 설명을 해줄 텐데, 이제 블라인드겠죠? 근데 얘와 거실의 관계에 대해서도 해서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쭉 나열됐던 지금까지 방금 그 영상들이 이 센터피스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지, 그게 이제 맞춰져 있어요. 먼저 1번 조명. 이 조명은 제가 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너무 작은 걸 나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희 브라스코 손님들은 조명 공사 하면서 이거 다 바꿀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를 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자동차 튜닝할 때 사장님 순정 오디오 안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 뾱뾱이 포장지로 잘 감싸고 박스에 순정 조명 2023년 12월 언제 탈거 이렇게 해서 그냥 저 팬트리 쪽에 맨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조명을 새로 공사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 여기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메이트 조명 우리 사장님하고도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홈스타일러고 그분은 조명만 집중적으로 잘하시는 전문가다 보니까. 근데 저는 거실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는 식탁을 무조건 이렇게 놓을 거니까 이렇게 일자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시고, 반대 이쪽으로 그냥 놀래. 물론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는 이거는 나름대로 저도 영업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공개는 안 하는데, 저는 이쪽에 있는 통로를 막아 놓을 거예요. 어떤 object를 사용하든 뭐를 사용하든 막아 놓음으로써 이 공간이 2200이 나오는데, 서랍을 뺐을 경우에 그래도 1900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서랍을 자주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기까지 달하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선 한 1870, 1830에서 1870의 랭스를 저는 왜 생각을 했냐면, 1830에서 1870은 이거를 세로로 놨을 때도 사이즈의 변화 없이 어느 정도 돌출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1800은 싫어. 왜냐면 개나 소나 여기 어디에 가도 1800이라는 숫자가 제일 흔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금만 더 길게, 원래 사모님들이 2000짜리 놓고 싶어 했어요, 이번에. 근데 2000짜리를 여기 쪽에다가 제가 막으면 놓으실 수는 있는데, 서랍 간섭이 생기고 저쪽 냉장고 동선 쪽으로는 아무리 키친핏을 채택하셔도 이 자체가 지금 엄청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식탁 이쪽으로 돌출되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1830에서 1870으로 봤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 얘 말이 맞네, 요쪽만 부자연스럽지 않게 뭔가를 막아서 이렇게 길게 놓으면 그럼 조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 이게 환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사람을. 얘가 차라리 뭐 이런 데 박혀 있거나, 그래서 여기가 프리웨이야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되게 기하학적인 것도 걸고 그러는데, 아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요식대로 놓는 건 좋은데, 조명 이거 말고 난 긴 거 할래 자체가 이미 여기서부터 기역자 간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랑들은 싫어하실 거예요. 이런 이과 신랑분들은 얘만 없으면 되는데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는 이쪽으로 놓든 이상하지 않게 이거보다 좀 큰 센터형으로 그냥 바꾸시던가. 왜냐면 얘가 지금 작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센터에서부터 더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를 조금만 더 볼륨 있는 녀석으로 하거나, 아니면 좋아 약간 대각선으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약간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한다면 얘까지 먹을 수가 있고 여기까지도 커버가 되는, 즉 두 개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혼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이 위치 현장에서 메이트 조명한테 조명 사다 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시행착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롯데 같은 경우는 조명공사를 누가 이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말한 조명공사는 여기에 우물천장을 파라는 그런 대형공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우물 조명이나 어떤 다운라이트나 이런 거 플러스 이거하고의 조화. 예. 그 다음에 이제 몇 분 남았죠, 염 실장님? 4분? 예, 그럼 이것까지 얘기했네. 3번. 아일랜드가 좁아. 생각보다 요리하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옵션이잖아요, 고객님. 원래는 팬트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평면도는. 근데 이거는 되게 좋아요. 이거 돈 주고 하거든, 요즘에. 호방계열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집을 파니까 이거를 저희한테, 리브싱크한테 짜는 분들이 많아요. 얘하고 색깔이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요즘 우리 쪽에서 유행한 게 뭐예요, 염 실장님? 우리 포세린을 맞추면 그 잔석 남아있지 않나요? 저는 이 위에다가 저희 포세린 테이블에서 남아있는 잔석 있죠? 그게 애쉬 베이지면 애쉬 베이지로 여기다가 하나를 다시 깔아버리면 얘랑 통일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사모님은 안 오셨지만 현장에 이 색깔을 사랑하는 분은 아니세요. 네, 이게 차라리 좀 더 저렴해도 더 밝은 색깔이었으면 선호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이게 좀 밝게 나온 것도 많잖아요. 아니 얘까지는 사실은 큰 불만이 없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합쳐서 우중충충한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필름지를 고려하는데, 웃긴 거는 하얀색 필름지로 한다 하더라도요,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어두워 보일까요? 더 밝아 보일까요? 더 어두워 보여요, 얘가. 그래서 아일랜드는 솔직히 말해서 위에 어떤 업젝트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요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명까지 받기 때문에 이거 기스날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이 식탁하고 같은 계열의 좀 밝은 색깔, 그거를 이거 같은 몸에서 나온 거야, 얘네 형제들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잘라서 만들면 나쁠 것 같잖아요. 이거 코드 이거 여기 있었어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이거 다 재단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코드도 가려야 돼. 여기다가 커피 머신이랑 뭐 아시잖아요, 요즘 맥주 기계 산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놓으면 되는데, 얘가 1400에 42c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잔석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 나는 이 생각도 했어, 사실. 아예 이 판때기를 이거를 밝게 보이게 하려면 필름질하는 분들 중에 생뚱맞 같지만 이거를 아예 어두운 색깔로, 창틀 색깔로 하는 분들이 한 팀이 지금 있거든요, 저희 의뢰자 중에. 제가 했던 방식이랑 비슷해요. 바닥이 더 밝아 보여요, 더 어두워 보여요? 이거를 어둡게 한다면 더 밝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보색 대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명의 위치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자 하나 이쁜 거 인터넷 사서 달면 끝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에어컨 위치하고 조금 뭔가가 생뚱맞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냉장고장의 다운라이트는 무조건 필수예요. 여기가 지금 되게 어두워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얘가 너무 약해가지고 여기가 어두워. 주방 자체가 어두워 보이는 이유가 색깔 때문에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조명이 엄청 밝은 주방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가구적인 건 여기까지 하고, 여기하고 연관된 우리 패브릭이나 블라인드 쪽으로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장님. 예. 자, 저희 고깃집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렇게 딱 밝은 식탁에 밝은 홈바 이렇게 좀 꾸며놓으면 네. 필름질 안 하실 거죠, 고객님? 네. 이럴 때는 과연 블라인드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실 우리 의뢰자분 집 말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주방을 딱 바라봤을 때 항상 문의는 딱 첫 번째는 그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 집에 주방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상담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5,000세대다, 5,000세대가 다 주방이 필요하다부터 상담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의 질문은 우리 집 주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딱 상담이 스타트가 되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객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고객님 주방에 이렇게 딱 쓰셨을 때 앞에를 딱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어떤 집들은 저희 집은 주방에서 앞에 산이 보여요, 이런 집도 있고, 우리 의뢰자분은 제일 아까 봤을 때 앞쪽에 산이 보이니까 앞동이신 거예요, 전면동. 그러니까 우리 뒤쪽에 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저는 체크를 합니다. 그럼 뭐 이게 너무 뻔한 내용이지만 주방에 블라인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이 의뢰자분이. 근데 앞쪽에 산이 보이셔. 그럼 전 하지 말라 그래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뢰자도 할 생각이 없고 하기 싫다는데. 내 환경 자체도 안 해도 되는 환경이야. 안 해도 되는 거죠. 산 보면서 설거지 그렇죠. 하고 싶은 분이야. 그냥 그게 자체가 그냥 라이브 액자인 거예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이런 식으로. 근데 의뢰자분은 하기 싫어. 야, 주방은 절대 안 할 거야. 근데 앞에 딱 뷰가 요렇게 저 전면동이랑 마주보고 있어. 저쪽은 이제 거실이겠죠? 저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되게 멀지만 멀어 보이는데 실제 보면 그렇게 좀 안 가깝죠. 멀어요. 안 근데 멀어. 사실 뒤에 동에 있는 건 결국 우리 집 앞에 전면은 뻥 뚫려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좋은 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주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러면은 이런 구조에서는 주방에 블라인드를 달기 싫다고 하셔도 강제로 달 수는 없지만 추천을 해드리고, 또 주방을 필요하다고 느끼셨는데 이런 조건이면 역시 더욱더 추천을 해드리죠.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우리 집 주방 블라인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사전 점검 때 기억을 가지고 우리 집을 체크해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럼 내가 만약에 안 해도 되는 집이면 이제 고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없는 겁니다. 이 영상 볼 필요도 없어. 그 다음은 다른 방들은 보셔야 되는데 주방은 안 보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사람들은 여기다 뭘 달아야 되느냐,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치, 그게 고민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장사꾼의 이 모습이 나오는데, 보통 입주 아파트나 박람회나 이런 데 다녀보시면 서비스로 제공 많이 받잖아요.
대부분 서비스 정해져 있잖아요. 드레스룸, 뭐 세탁실, 주방 이런데. 근데 저는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서비스로 보통 받지 말라고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그럼 야 다른 업체들은 다 무료로 해주는데 너는 뭐 돈 받고 팔겠다는 거야?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도 서비스가 있어요. 저희도 뭐 드레스룸이나 세탁실 같은 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안 보이는데. 여기를 왜 서비스로 받지 말라 그러냐면 보통 입주자분들이 소파 예쁘게 사요. 식탁 멋지게 사. 조명공사 다 좋아. 근데 갑자기 주방에 와가지고 서비스 콤비 블라인드 제일 기본 싼 거 딱 하나 들어가. 그러면은 저는 장난으로 이래요. 다 된 집에 주방 뿌리기라고. 그러니까 이 주방 하나 블라인드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이 레벨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싸 보이죠? 그래서 저는 큰 비용 차이 아니라면 개인이 느끼는 건 다 달라요.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시장에서 말하는 좀 예쁜 블라인드를 구매하셨으면 좋겠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가놓고 얘기하면 우드 블라인드나 보통- 알루미늄 블라인드가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시장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예쁘다고 하는 블라인드들은 콤비보다는 좀 불편하지만 우드 블라인드나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옛날처럼 막 우드톤, 뭐 월넛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옛날처럼 우드 블라인드 색깔들이 다 이렇게 막 원목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비스포크 맞춤 색상이라고 해서 애쉬 그레이도 나오고 다크 그레이도 나오고 뭐 화이트, 아이보리, 샌드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이런 색깔은 차라리 맞추는 그래서 것도- 저는 상부장 또는 뭐 샤시 또는 이런 메탈릭 느낌들 맞춰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우드면 우드 이런 식으로 아 맞아, 이런 걸로 알루미늄 블라인드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저 블라인드는 고급이지라고 느끼는 거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또 그게 뭐 굉장히 비싸냐? 창이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거실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투자도 아니고 요만한 거니까 이 조금의 투자가 이 영향을 주는 걸 고려하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치킨 한 마리 정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방창을 첫 번째 고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환경에 따라 다르다. 두 번째 고민 해야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서비스로 받는 걸 어쩔 수 없이 받으셔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조금 투자할 수 있다면 저는 좀 예쁜 걸 사시기를 권장한다. 그래야 이 주방만 예뻐지는 게 아니라 거실부터 시작해서 식탁 자리부터 이 싱크 자리까지 이 일직선 자체가 아마 많이 예뻐지실 거예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럴 때는 우리가 이게 거실하고 주방을 한 몸으로 묶었을 때 네.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들이 입주하는 것처럼 속지 하나보다 또는 겉지 하나보다는 소위 우리가 말한 중지 조금 도톰한 그런 차르르로 메가 차르르로 하는데 우리가 메가 차르르도 완전히 하얀 걸로는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크림 화이트. 약간 크림 화이트 하잖아요. 그럼 얘와 네. 그러니까 원피스하고 치마하고 원피스하고 자켓하고 신발하고 느낌이 같이 하객룩을 만들고 싶으면 얘도 크림 화이트로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그냥 이거는 미리 좀 유튜브 상담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집에 상담을 오면 보통 실직트 샘플을 갖고 와요. 고객님들이 주방 색깔을 정말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은근히 고민 많이 그러니까 해요. 이 집이라고 치는 거야. 우리 고객님 집이라고 집 쳐. 내가 상담 온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연령대까지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아니 젊은 부부 젊은 고객님이야. 그랬을 때는 그러면 하지만 완전 신혼 부부는 아니야. 또. 젊은 고객님과 안 젊은 고객님으로 나눠볼게요. 젊은 고객님 때는 제가 두 가지 컬러를 추천해요. 뭐 하나는 무지성 추천입니다. 뭐냐면 그냥 화이트예요. 그냥 화이트? 그냥 화이트 블라인드. 그러면 이게 왜 무지성이냐면 옆에 안 맞아, 샷이 안 맞아, 벽 안 맞아, 다 안 맞아요. 근데 흰색은 그냥 흰색이란 존재가 예뻐요. 그래서 얘가 이 그냥 화이트랑 차르르 화이트를 맞춰서 좀 집을 밝게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확실히 그렇게 하면 땅 떠먹기로 하얀 집 쪽으로 맞아요. 가겠다. 너무 이론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자인이라는 게 정답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않겠네.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돼. 그 무지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야 그냥 화이트 써. 뭐 색깔 안 맞아? 근데 그냥 흰색이 예뻐.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저는 옆에 거 무조건 맞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깔맞춤 애쉬 그레이든 다크 그레이든 실버든 여기 내부에 있는 색상 하나를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깔끔하게 맞아요. 마감을 쳐버리는 거네.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두 번째 추천이 맞아요. 네. 집 꾸미는 이론, 그러니까 정답,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 그러면 후자가 맞다라는 거죠. 근데 집을 꾸미다 보면 꼭 막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고객님들께 꼭 두 가지를 같이 추천해드려요. 실장님 우리 집에 화이트 쓰면 너무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셔도 가끔 화이트가 딱 들어가면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 보이니까 만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염 실장님 어차피 여기는 저희 고객분이 이거 한번 우리 고객분이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커튼 상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홈 스타일링 할 때 저도 같이 하잖아요. 색감을. 네. 여기가 애쉬 베이지, 즉 네. 거의 코타 화이트에 네. 가까운 상판, 포세린, 엔지니어드 포세린. 네. 여기도 밝은 색의 냉장고, 이쪽 상판도 밝은 색, 커튼은 너무 하얀색, 아까 무지성이 아니라 얘하고 비슷한 크림 계통의 메가차르르,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나도 안 그랬는데 얘네들의 1단, 2단계법, 3단계법으로 넘어오려면 거의 상판이나 우리 커튼하고 맞춰진 약간 오트밀스러운 그런 크리미스러운 우드 블라인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1, 2, 3 통일하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권할 것 같아요. 얘까지 하면 1, 2, 3, 4. 근데 그리고 조명은 오히려 이 프레임을 어두운 걸로. 조명을 제일 하얗게 하지 마. 고객님께 선택권을 드리면 네. 아마 우드로 그런 샌디한 애쉬 그레이를 갈 거냐, 아니면은 이거하고 비슷한. 젊은 고객님들은 그거를 조금 더 트렌디하게 알루미늄 블라인드로 바꿀 거냐, 이 정도는 제안을 해드릴 것 같아요. 텍스처, 이 질감의 차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깔은 비슷하게 가되 1, 2, 3, 4. 알루미늄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짧게 몇 초 남았으니까. 저는 알루미늄을 왜 저도 바꿨잖아요. 이사 갈 때. 우드 블라인드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고객님? 이 알루미늄의 폭하고 우드 블라인드의 폭하고 어때요, 염 실장님? 조금 작죠. 알루미늄은 그 시그니처 사이즈가 2.5cm예요. 25mm짜리. 근데 25mm짜리 블라인드, 슬림한 블라인드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드 블라인드가 아무리 슬림하게 나와도 5.5cm, 55mm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알루미늄 좋다, 우드가 좋다가 아니라 우드 블라인드는 좀 전통적인 멋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100명이면 100명이다, 좋은 블라인드 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드 블라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급 블라인드는 우드인데 이게 이제 소재의 변화에 따라서 알루미늄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쓰면 아는 사람들은 너네 되게 세련됐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야 이거 간지나지 않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가 맞습니다라기보단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 나는 우드를 한 5년 써봤어, 다음 집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가서는 좀 더 트렌디하게 가볼래, 알루미늄 선택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색깔 부합은 아까처럼 그렇죠. 밝은 걸로 통일. 그리고 색조합은 저희가 한번 또 추천을 또 해드리죠. 근데 알루미늄에 거부감이 엄청 많은 분들도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알루미늄 되게 잘 팔릴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저희가 주방에 알루미늄 딱 권하잖아요? 그러면은 거부 반응부터 보이는 거예요. 전 알루미늄은 싫어요. 이 실장 염 실장 나한테 왜 이러지? 근데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혹시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거 젖으면 부식될까봐. 그거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알루미늄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네. 과감하게 우드로 가시면 되고, 집을 좀 트렌디하게 꾸미고 싶은 분들은 우드가 좋지만 과감하게 알루미늄 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이 상담은 조금 틀렸다고 보긴 해요. 뭐냐면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았는데도 어디서 이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주방에 알루미늄 미리 세팅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실장님 전 주방에 알루미늄 쓸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 뭐 알루미늄 좋아하세요? 어떻게 뭐 예쁜 집들 보셨어요? 그건 아니고 어떤 상담 받아보니까 물 쓰는 데는 알루미늄을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통상적으로. 근데 저는 그거는 크게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알루미늄 블라인드가 100% 원자재가 다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슬랩만 알루미늄이지 철도 들어가고 끈도 들어가고 나일론도 들어가고 지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녹슨다는 거잖아. 이 모든 부분들이 알루미늄이면 그게 맞는 말인데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신입 직원이 있으면 그렇게 교육을 하겠지만 그냥 통상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또 그러면 우드 블라인드를 쓰면 썩어 이게 물에 터서 그렇게 설명해서 알루미늄을 넘겨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우드 블라인드 오늘 계약을 했어. 그럼 막 동네 뒷산 가가지고 뭐 나무 캐가지고 뭘 칼로 잘라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우드 블라인드 원자재가 수입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스테인 처리부터 발수 코팅부터 다 돼 있어요. 실제로 매장 와서 우드 블라인드에 물 부어보시면 그 회사들도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절대 안 돼요. 이게 막 오늘 가가지고 생목 잘라서 달아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방에 알루미늄을 쓸 때는 뭐 습기에 강하다, 우드는 습기에 약하다, 그거는 진짜 야외에 달 때나 문제되는 거지 이 내부에 달 땐 전혀 문제 없고, 또 이 욕실, 이 싱크에서 이 주방창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내가 진짜 뭐 설거지를 이걸 빼가지고 뭐 이렇게 뿌리지 장난에 않는 이상은 부부싸움 설거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뭐 물이 올라갈 일은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오히려
저도 이사할 때 왜 알루미늄을 했는지 그거를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 이 부분 있죠? 알루미늄하고 우드 블라인드하고 이 슬레이트의 이 넓이 차이가 난다면 이거를 제꼈을 때 누가 공간을 많이 차지할까? 아니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제끼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 제끼는 거랑 어느 게 더 슬림하게 유지가 될까요? 그러면 알루미늄이나 우드 중에 알루미늄이겠죠. 그래서 저는 염 실장님이 저희 집 이사할 때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해줬어요. 형네 아파트는 이 손잡이 이 뎁스까지 생각을 하진 않는구나. 나는 절대 알루미늄 별로라고 솔직히 처음에는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이 위에 있는 커튼 박스를 보면 우드 블라인드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요? 조금 걸려요. 근데 알루미늄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 남는 게 영흥파크 BN이라는 아파트 있었잖아요. 네. 우리 영흥공원에. 거기도 이게 창문에 이 손잡이가 작진 않았잖아요. 그죠, 다. 거기서 한 번 이게 누군가가 단톡방에 그 샘플링을 보여주니까 빗발쳐서 아마 그 다음부터는 우드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알루미늄 색깔 깔맞춤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90%는 취향이 작용하긴 하는데.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런 것들이 떠 있는 것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막상 달았는데 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얘기가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이런 것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저희한테 안 사더라도 감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9분 넘어갔으니까 하나만 더 팁을 드릴까요? 이거는 일반 업체들이 말 안 해주실 것 같기도 한데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고 특징이라 그러면 특징인데 부장님 혹시 카메라로 비춰주실 수 있으실까요? 비춰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입주민분들이 처음에 제품을 사거나 계약하실 때 모를 텐데 시공을 딱 받으면 이거 뭐 어느 업체건 뭐 염 실장 내건 저기 뭐 데이비 실장 내건 어느 실장 내건 블라인드를 딱 달아놨더니 짧게 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실측을 할 때는 이 내측을 실측하잖아요. 네. 이게 108cm예요. 네. 그럼 우리가 블라인드를 한 107 정도를 만들겠죠? 네. 너무 딱 맞으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 위쪽을 보시면 위에는 몰딩이 있네. 이게 2cm씩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얼마 나와? 그러면은 4cm가 빠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블라인드 쓸 때 이렇게 보고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설치 끝나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옆에 한 2.5cm씩 이렇게 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자는 아니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얘기 다시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그러면 간섭 범위가 조금 넓은 우드 블라인드를 썼을 때 차라리 이쪽 끝까지 만약에 몰딩이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티 안 나게 살짝만 떠 있는 느낌일 텐데 이게 정확히 한 요 정도에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걸쳐지면요 이 손잡이가 재수없으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거를 이렇게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안 가잖아요 블라인드가. 그럼 이게 이쪽으로 하면서 살짝 이런 부분이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확실히 제일 그래도 일자로 그 자기의 위치를 고수를 하는 유지를 하는 그런 얇은 블라인드가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어쨌든 않나요? 사실 그거는 큰 영향은 없긴 해요. 큰 영향이 없긴 한데 우드 블라인드나 알루미늄 블라인드나 어차피 저희가 최대한 집 쪽으로 당겨서 달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이거 안 재봤어요? 이거 상당히 타이트하던데? 네,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는 그냥 이 설명은 업체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안 그래서 하지. 왜냐면 이게 막 상담하는 사람이랑 실측하는 사람이랑 다 다르니까 상담하는 사람 이런 내용 잘 몰라요. 상담할 때 얘기 안 했는데 실측할 때 이걸 얘기하면 고객들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서 예 하고 이거는 진행하시죠 하고 저희 얘기 안 거의 하죠. 특징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블라인드 업계를 대변해 드리는 일인 건데 옆에가 조금 벼도 불량은 아니실 거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왜 비느냐에 대한 답변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시선은 이렇게고 우리가 검수하는 건 이 사이즈지만 실제로 블라인드는 상부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벌써 몰딩 2cm가 튀어나오니까 108에서 4cm 잡아먹고 2cm, 2cm 그리고 보통 이런 막힌 창들은 옆에 1cm 빼서 실측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5cm가 날아가는 거예요. 현장 실측에서. 오늘 영상은 셀프 시공한 분들도 우리한테 쇼파나 커튼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경고하자면 최대한 이쪽으로 그리고 양쪽에 있는 사이즈를 감안하고 다뤄라. 너무 다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이 알려줬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기다 놓고 이쪽 오세요. 예? 안방 그냥 같이 해버립시다. 여기 이 부분까지 나오게. 안방은 어떻게 보면 표준이에요. 여기도 한 12자 붙박이 자리가 들어갔는데 붙박이를 과연 해야 될까? 해야 되는 분들 계시고 안 해도 되는 분 안 계신데 여기는 오히려 커튼 쪽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커튼 쪽은 어떤가요? 커튼 쪽도 지금 시점으로는 사실 이게 이제 표준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 여기서 끊어지는 게? 그렇죠. 근데 이건 입주 아파트를 최근 그 5년 사이에 한번 경험해 본 분들한테는 표준이고 그 이전에 이제 이사를 해보셨던 분들 뭐 8년 전에 이사했다 또는 뭐 1신도시에서 이사 오신다 또는 이사한 지 10년 됐다 이런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게 커튼이 이 줄자 라인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뭐 이거는 미리 이런 입주 아파트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당연한 걸 설명하고 있어 이러겠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커튼이 끝까지 들어가 있는 집은 생각보다 당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상담할 때 고객님 안방은 잘리는 거 알고 계시죠? 하고 사진을 딱 보여드려요. 그러면 왜 잘려요?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열에 한두 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커튼 업계의 특징이 아니라 그냥 건설적인 특징 자체가 뒤쪽에 대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커튼 박스를 여기서 딱 커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붙박이 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이 덜 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방의 패브릭적인 특징은 별거 없어요. 뭐 안막 사실 분들은 안막 사시고 안막 필요 없는 분들은 사계절 사시면 되고 그거는 개인 라이프 패턴에 맞추시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커튼에 홀딩되는 구간은 이쪽일 거다. 오른쪽 커튼이. 그래서 다음 팁을 드려도 되나요? 이제 여기가 커튼 끝선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커튼을 어떻게 사느냐? 양개로 사죠. 이렇게. 모든 커튼은 양쪽으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튼 박스가 잘려있는 집들은 가끔 침대 위치나 동선에 따라서 이쪽 기둥 서 있는 게 꼴보기 싫은 분들이 계세요. 얘가 이제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거야. 거두면. 기둥 같아. 꼴보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업체들, 우리 고객님은 저한테 영실장한테 오셔가지고 야, 우리 양개로 하지 말고 평계로? 통커튼으로 해줘. 나 한쪽으로 몰았을래. 안막 밝은 거? 맞아요. 그러면은 안막을 닫을 때는 여기 있는 커튼을 쭈르륵 당겨서 여기다 딱 해서 그냥 일반 커튼처럼 쓰시면 됩니다. 걷으실 때는 절로 쭉 밀어내면 지금 문 쪽에서 봤을 때의 공간감이 훨씬 좋게 나오겠죠. 왜? 여기에 기둥이 이 30cm 정도가 없으니까. 근데 또 다 그럼 그렇게 사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커튼의 기본 무드는 양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이 무슨 소리야? 난 양쪽으로 살래. 이런 고객님도 계시는 거고 네 말 들어보니까 나는 양개로 계약했지만 편개로 바꿀래. 통커튼으로 바꿀래.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박이 얘기를 다시 하자면 붙박이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한번 저 따라와 주세요. 네? 실장님. 저희는 드레스룸이 큰데요. 근데 우리 고객님도 이제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게 내가 오늘 또 옷걸이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 문제가 있는데 여기 어차피 봉이 지금 없는데 이게 지금 저희 고객분 옷인데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저희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아닌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하고 지금 처음 보시는데 옷을 이렇게 많이 걸으려고 생각은 했겠지.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다 돌아가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뎁스가 좁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붙박이의 최소 사이즈가 580인데 내경이 건설사의 옵션으로 비싸게 파는 그 주니어장들도 550밖에 안 돼요. 내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불을 놓으면 튀어나와요. 문이 열려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490 나올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원피스 거리라고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붙박이를 지금 팔으려고 이거를 폄하하겠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드레스룸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 롯데끼리 얘기. 여기는 지금 메이커 아파트니까 좀 좋은 거를 썼다고 우리가 이제 좋아하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좀 저렴한 자재 쓰는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사장님. 지방에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 아파트들. 그냥 편의상 걔네라고 하자면 걔네는 되게 저렴한 이렇게 조금 우리가 말했을 때 허접한 걸 쓰는데 차라리 그거는 붙박이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거를 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전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쉽게
고정핀 2개 정도만 풀어서 여보 잡아 하나도 탈 때 벽지 안 찢어지게 살짝 앞으로 당겨.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 기둥을 좀 이쪽으로 뺐죠. 이건 딱 이만큼만 빼도요 옷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공간이 나오니까 이제 옷이 이렇게 좁아 있던 거를 이걸 빼는 바람에 이게 걸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게 다 한 몸이니까 지금 여기는 또 꺾였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붙박이를 짜기도 애매한 게 여기가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코드랑. 여기에는 또 커튼 박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길게 자이계열들처럼 나와 있으면 요거 한쪽 라인만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붙박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스위치도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달려있어서 여기서도 공간 띄워야 돼요. 여기서 공간도 띄워야 되고. 그럼 여기에 한 통 반짜리 작은 장을 세워놔서 무슨 옷을 걸겠어요. 저기 옵션으로 사는 작은 방 중간 침실 2에는 그거 하나를 튀어나오게 만들 뿐이지.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불장을 짜니 뭐니 할 수 있어도 이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클라이언트 분은 자제분이 지금 한 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아기가 2명 있는 사람은 알파룸이 지금 없거든요. 우리 롯데캐슬이. 보통 요즘 아파트가 방이 4개인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3개란 말이에요. 거실 빼고 안방, 침실 2, 3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될 바에는 붙박이를 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의뢰가 들어오는데 안방이 생각보다 작다, 고민이다. 당연히 지금 그런 스탠스가 발동하는데 그래도 나는 옷이 많은 여자분들은 이쪽 일부분은 그대로 옷을 몇 개는 걸어놓고 저쪽 부분은 붙박이를 짜고 이 부분은 탈거를 해서 여기다가 책상 하나 놔서 코드가 있기 때문에 간이 서재로도 컴바인으로 쓸 수 있는 요건이 많아서 여기를 연실장 아시죠? 여기에 러비놈 하나를 이렇게 딱 한 요 정도까지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서 서재 플러스 간단한 드레스룸 그리고 붙박이 아마 이런 용도로 제가 조금은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사람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 바로 옆에 사장님 이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또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방이랑 드레스룸을 자꾸 뭔가 알고만 계시라고 그러는데, 역시나 이것도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고,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인데, 제가 설명드리고, 입주자분들이 뭐 어떻게 말씀하셔도 변경은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의원님 이게 영상 딱 볼 때 어때요? 창문이? 좀 작죠? 좀 많이 작은 이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뭐 작은 데는 많으니까. 근데 이제 위로 위에가 왜 막혀 있어? 그리고 커튼박스가 창문보다 좀 많이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불만을 갖자면 왜 이렇게 위에 커튼박스를 해놓은 거일 수도 있고 또 좋게 생각하자면 에이씨 그래도 커튼박스가 있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어떤 H 현장 가보면 커튼박스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거기서 난리 났잖아요. 왜 커튼박스 없냐고. 샷이 뚫어서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멍 뚫는 거 싫어하거든. 근데 달긴 달아야겠고 그러니까 어떤 집은 시트지 붙이는 거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야 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있는 게 어디냐 있는 게 어디야 이거네. 이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이제 문제 아닌 문제는 이 창문의 그 가로폭이 80cm예요. 또 이번에 또 폭 문제구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업체는 몇 cm를 만드냐? 90을 만들어 드려요. 안 들어가는데? 왜냐면 블라인드가 이걸 커버하라고.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 커튼 박스가 몇 cm야? 78인데 그러니까 얘가 모자가 더 작네. 실제로 여기 몰딩까지 생각하면 이게 걸리는 몰딩들 있죠? 1cm가 더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튼 박스가 77cm인 거예요. 지금 요렇게. 아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 부분이 조금 노출이 되죠. 근데 이게 창고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아씨 너 그럼 뭐 다 저는 아파트를 네가 말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면 염실장내든 저기 뭐 무슨 내 실장내든 누구네가 달든 여기는 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업체가 설명을 해줬으면 다행인 거고 안 해줬는데 고객님들이 보시면 잘하면 컴플레인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업체는 난 누군지 모르지만 걔네는 제가 변명해 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변명해 주시네. 그래서 같은 업계에 있는 동종 업계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업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뭐 네가 설명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그렇지도 않다. 근데 그냥 아까 실측할 때 보니까 좀 아쉽다 혼자서는 그냥 우리가 달아드려도
가끔 이제 고객님들 중에 야씨 나 드레스룸도 소중해. 나 드레스룸도 얘네가 이 정도만 팠어도 되는데. 나 멋진 블라인드 달아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 서재처럼 얘들 하려고 하는 분들. 나 여기다 멋지게 우드 달 거야. 뭐 어. 알루미늄 달 거야. 어. 근데 좀 모자란 거야. 그럼 이제 조금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 빈정 상하지. 근데 이제 저한테 빈정 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나는 문제가 없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안 이런 해주는- 얘기를 이제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쩌다가 놓친 분들은 너무 그렇죠. 몰아세우지 말자는 알고 거지. 계시면 좋아요. 왜냐면 저처럼 말을 해주는 데도 있겠지만 또 어떤 업체들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데들도 많아요. 영 그럼 이게 실장님 착하네. 난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들으면 설명이거든요. 근데 설치가 되고 나서 고객님 이건 커튼박스가 좁습니다. 나중에 말하는 건 이게 변명이 돼요. 약간 변명으로 보이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게 맞아요. 자, 여기는 그냥 표준이에요. 역시나 2,700. 옆에 있는 방은 3,000. 여기가 항상 더 좁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붙박이를 하나를 복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처럼 2통짜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통 반짜리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스위치 있는 부분은 노출시켜야 되니까. 예전에 뚝딱이로만 돼 있을 때는 이 스위치를 저희가 빼버리고 여기까지 붙박이를 뺀 다음에 스위치를 측면에다가 달아줬는데 그 시대는 지났어요. 이거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인테리어 업체분들도 나중에 보일러 안 들어온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 방 같은 경우보다는 저 옆방으로 한번 가서 작은 방은 저 옆방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이거는 고객님 옵션으로 제공 받으신 거죠.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거는 이거 은근히 쓸모가 없어요. 이 거울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쉽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 제가 이 아파트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제 소비자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2통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옷 꺼낸 게 모자라. 애들도 옷 많아. 차라리 이 서랍을 갖다가 긴 놈으로 2개를 이 안에다가 넣어주던가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아직도 롯데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자재방 공간반이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옷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화장대도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화장하는 사람도 없고 옷을 보기에는 또 전신하기에는 아쉽고요. 아예 거울을 큰 거를 측면에다가 달아주던가 측면 거울이 차라리 나아요. 아예 이게 쓸 데가 없는 거야. 이게 계속 제주도 돌하루방하고 애들 장기 자랑하는 거 그 물건 이런 거를 실과 시간에 옛날에 이게 저희 뭐지 요즘엔 실과라고 안 하고 가정? 가정? 그거 안 만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아무튼 그 애들이 만들어 온 거 있잖아요. 재활용으로. 그 사실 되게 보기 안 좋아요. 우리 사랑스러운 아드님 따님이 만들어도 지저분해. 근데 이런 거를 여기다 놓으면 여기 먼지 쌓여 안 쌓여요? 요거 먼지 안 닦아요. 우리 주부님들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전신거울 하나를 달고 요거는 그냥 원래 우리가 제일 부족한 수납의 목적에 맞춰서 2통을 이렇게 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즘 분양한 아파트는 사장님 이거 공짜로 안 주고 다 돈 주고 파는 거 알죠? 그럼 사요 안 사요 이거? 사장님이 돈 주고 이거 250만 원 했으면 샀을 거예요? 절대로 안 사요. 결론적으로는 얘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옷 그리고 큰 서랍 2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공짜로 받은 거는 불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저는 단지 설명만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설명을 해야 옆방에다가도 똑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형제 2명 있으면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요 녀석만 빠진다고 보면 돼요. 얘를 빼야 돼요. 얘를 빼야 돼요. 얘를 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침실 2에 붙박이를 어디서 짜시든 위아래로 옷 이렇게 긴 옷 이게 그대로 1500 사이즈가 옆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구 얘기. 침대를 설치하는데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침대를 이렇게 놓으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애기 방을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쵸?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책상 놓을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놓는 게 무조건 정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공간을 그나마 책상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안 하면 소비자들이 여기다 침대 놓으면 돼요 하고 침대 사러 가요.
기흥 아울렛 가고 어디 가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공간이 얼마 나온지를 체크를 안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아닌데 우리는 원래부터 이거 체크하는 사람인데 그분만 그거 체크해. 생각보다 이거 체크 안 해요. 2943 나오는데 거의 이제 한 3m 육박하죠. 그럼 어떠한 침대를 넣어도 상관없겠네요 하는데 롯데캐슬이 이게 장점인 동시에 단점 되는 게 창문이 커요 안 커요? 염 실장님? 이거 엄청 큰 건데 내가 봤을 때 통창만 아니지 이거 반창문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렇죠. 롯데 자체가 반창을 지향하나 반창 중에 크죠. 지금 대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났어. 맞아요. 3분의 1이 더 커. 그러면 대림을 지금 욕하는 거냐? 아니 그거는 그거대로 단점 장점들이 다 존재해요. 단지 이 집으로만 봤을 때 이거 블라인드를 많이 지금 몇 명 오셨잖아요. 네. 이거 애들 잠자는 방에 여기 블라인드 안 했죠? 우리 고객님 때.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통상적으로는 잠자는 방은 7대3 정도로 7이 커튼이고 3이 블라인드도 있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창문이 이거 하면 나도 블라인드 하겠거든? 네. 이 정도면 이거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커튼을 하는데 커튼이 여기 침대 부분에서 눌려야 돼요? 안 눌려야 돼요? 왜냐면 여긴 또 커튼 박스가 끝까지 나와 있어. 눌리면 안 되죠. 그럼 일단은 2940에서 이제 2700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생각을 안 해. 이거 문은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침대는 침대대로 사러 가고 이거 생각 없이 야 일로 와봐 지우야 너 여기다가 옷 집어넣으면 돼 한번 열어봐봐. 여기에 평상시 열면 침대가 여기까지 나와버리면 뭐 여기 침대 위에서 이렇게 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문을 열었을 때 얼마가 나온지가 문제인데 이게 2571이기 때문에 2571에서 한 10에서 20cm를 빼버리면 2300이 나오기 때문에 헤드가 20cm 이상 되는 좀 두꺼운 거를 놓는 순간에는 북박이 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저희는 2200이라서 충분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문이 열린다는 정도가 여유가 나온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맨날 2000짜리 수납 침대 팔잖아요. 헤드 없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2000으로 하게 되면 딱 요 선에서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평상시에 침대가 있어도 사람이 들어가서 옷을 꺼내고 앉고 양말도 신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랍을 열고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서랍이 있는 데선 특히 침대를 잴 때 문에서부터 빼는 게 아니라 서랍에서부터 빼고 재야 되는데 서랍에서도 빼면 235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커튼 15cm를 빼면 결국은 2100을 넘어가지 마라. 그 얘기가 오늘의 침대 얘기입니다. 패브릭으로 넘어가시죠. 패브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패브릭은 사실 이제 이 제일 입구 쪽에 있는 입구방, 중간방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야, 여기도 뷰 좋아.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상담을 해보고 제가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입주자님들은 많이 만나 미리 사전점검 전에 많이 감사히 와주셔서 뵙지만 제가 아이들 방을 상담을 제일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작은 방들. 오히려 거실 안방은 심플해요. 얼마나 필요하냐 아니냐 커튼이냐 블라인드 정도인데 여기를 뭘 고민하시냐면 중간방은 창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요. 이게 180 저기가 160 여기 계세요? 저만 혼자 갔다 와볼게요.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어쨌든 뭐 180이든 160이든 가로 사이즈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결국에는 반창인 제품들, 반창인 커튼들, 창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첫 번째 질문은 실제로 이거 우리 창이 반창인데 커튼 해야 돼요? 블라인드 해야 돼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창문이 올라가 있는 데는 블라인드가 맞는 거고 창이 끝까지 내려와 있는 전창은 커튼이 맞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인 거고 네. 이게 반창이어도 누군간 여기서 잠을 잘 거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튼을 더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커튼이 더 많이 나가고 잠을 자는 나이가 뭐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생이야.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뭐 블라인드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린 자녀가 여기서 잠을 잔다 그러면 커튼이 맞다라고 추천해드린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제가 고객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고객님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뭐냐면 커튼을 이 풀 사이즈를 다 커버할 거냐. 이게 300cm거든요. 이걸 다 커버하고 높이도 천장부터 바닥까지 다 내릴 거냐. 그러니까 이 창문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면 자체를 커버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커튼이어도 창틀에 맞게 그리고 기장도 창틀보다 조금 더 내려서 그냥 이렇게 창틀만 커버할 거냐가 이게 또 나뉘어요. 근데 이거는 제일 첫 번째는 취향이에요.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전체 창을 좋아해요. 실장님 요즘에는 아이들이 싫어 나 이거 할래라고 그렇죠. 직접 참여도 하죠. 아이들의 취향도 있고 여자애들. 야 무슨 창문만 가려 커튼은 끝까지 사야지 이렇게 아예 딱 이제 고정관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군가는 근데 창문이 이렇게 조그만데 이게 반창이고 크긴 하지만 진짜 큰 창들에 비해선 그치 구축에 막 전체 통창 인사하면 이것도 작아 보일 거예요. 그분들은. 벽 끝까지 다 가는 건 좀 답답해요 이런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그냥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 틀리겠다. 맞아요. 사람마다. 근데 굳이 장단점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자면 풀 사이즈로 빼는 집들은 시각적으로는 좀 답답해 보여요. 확실히 이 벽을 나가려 버리니까 답답해. 근데 이게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커튼을 의뢰하는 사람마다 의뢰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누군가는 예뻐서 커튼을 달 거고 누군가는 난방 효율 때문에 커튼을 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방 효율이 필요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풀 사이즈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창으로 샀을 때의 단점은 그럼 거꾸로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커튼을 블라인드 사이즈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커튼 모양의 블라인드 느낌이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효율이 제가 떨어진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무조건 나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제로라고 보고 창문형 커튼이 70% 효율, 벽까지 가는데 100% 효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지만 비교 자체를 누구랑 하는 거냐면 풀사이즈 커튼이랑 비교했을 때 커팅하는 순간 효율은 좀 떨어진다. 근데 시각적인 효과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나요. 무슨 뜻이냐면 5살 딸방이야. 근데 이거를 풀 사이즈로 막 다 가려. 이거보단 반창으로 해가지고 뭐 뒤에 토끼 속지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좀 깜찍해져요. 그러니까 귀엽게 할 때는 시각적인 효과를 증대시킬 때는 반창이 좋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킬 때는 전체 창이 좋다. 이게 그 커튼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의 고민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요 두 개만 알고 계셔도 좀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홈스타일링 팀이잖아. 네. 우리가 또 통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염 실장님 말씀이 지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왜 또 와서 한마디를 거두냐면 예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산 롯데캐슬은 그냥 다 풀어줍시다. 네. 왜냐면 이미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 대형 단지는 어차피 가지각색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은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방금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튼하면 답답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상담하고 있었던 보통 애들 방에 들어갔던 커튼인데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신동탄 포레자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 소설 작가님 집 있어요. 네네네네. 그분은 이 거실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다 서재처럼 만들고 대형 서재. 신랑분이 사장님처럼 좀 넷플릭스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안방에다가 오히려 소파를 놨어요. 그 붙박이 놓는 자리에. 그래서 거기를 우리 외국식대로 따지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실 체제로 간 거야.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자? 아기가 한 명이기 때문에 조그만 방을 붙박이 하나를 맞춰주고 딸방처럼 꾸며주고 거기서는 지금 염 실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아마 이렇게 반창 커튼으로 예쁜 귀여운 걸로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이 방은 이제 부부 침실이잖아요. 그냥 이게 원래는 블라인드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의뢰를 했어요. 커튼 전문가가 아니라 홈스타일러긴 하지만 우리가 거실에는 메가차르를 했지. 그 메가차르 개념으로 거기는 다행히 안막이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서 주기적으로 낮에만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메가차르를 똑같이 해배수를 늘려서 주름을 많이 넣어서 나비주름까지 잡아서 여기서 여기 끝까지 메가차르를 하셨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흔한 경우가 아니죠. 그것도 그렇고 일반 메가차르를 애들 방에 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겉지 속지의 차이인 거죠. 우리 보통 효율을 생각하는 분들 겉지를 사니까 겉지는 이제 풀사이즈로 그렇지. 메가차르는 아무리 두꺼워도 계열 자체는 속지 계열로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면 이 창트리 사장님 다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눈이 작든 크든 그게 다 가려진 거예요. 깨끗한 하얀색 그 리넨 느낌의 그 메가차르로 쫙 이렇게 해버리고 깔끔하게 침대 하나만 드니까 그 리조트 느낌. 그래서 그럼 또 이걸 영상 보신 분들은 나는 전체로 해도 답답하지 않은데?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의 기준이 되면 되지 정답은 절대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쉽죠. 이 공간의 가치에 만큼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캠핑 장비 놓고 빈방이야, 뭐 창고야, 택배 박스 놔. 근데 여기다 갑자기 막 고급스러운 우드 블라인드를 달아. 이거는 사기당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냥 가볍게 콤비 블라인드나 뭐 롤스크린이나 그냥 시중에 유통되는 좀 보급형 제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색깔에 맞춰도 되고 이 색깔에 맞춰도 맞아요. 근데 여기가 우리 남편 고객님 서재방이야. 뭐 애정도가 엄청나. 막 책상 막 500만원짜리 사시고 막 컴퓨터 막 슈퍼컴퓨터 갖다 놓고 막 이래. 근데 또 콤비 블라인드 사면 이건 안 맞는 그거는 거예요. 안 맞지. 그때는 블라인드 투자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결국 커튼 블라인드는 이 업자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이 방을 얼마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발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못 가도 문제고 이거보다 더 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